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빌런들의 세상입니다. 경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천하태평인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 경제 몰락기에 정리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빌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빌런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빌런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빌런이 아닐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빌런짓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떤 빌런이 있냐?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들.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빚 졌는데 제대로 안 갚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푸어짓에 일삼는 사람들. 카푸어, 명품 푸어, 여행 푸어. 네, 그런 빌런들. 옛날에는 빌런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당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해결을 못했는데, 지금 빌런들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빌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눈치를 봐야 돼. 만약에 제가 뭐 빌런들한테 뭐 조언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신 있어요? 아니, 나중에 보안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라도 좀 접으시는 게 어때요? 열심히 사시고. 이런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맞네요, 제가 너무 정도가 심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저 다 큰 성인인데요. 저 부모님한테도 잔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나이 많으면 다야? 어쩌라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남이 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뭘 한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 뭐라 부르는지 알아? 꼰대라 불러, 꼰대. 우리가 꼰대 얘기 들을 것 같아? 절대 안 됐지. 이런 식으로 반문해버려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 그냥 놔두는 게 낫다. 괜히 뭐 붙잡고 얘기해봐야 들어가면 생기지. 뭐하러 에너지 시간 빼냐. 그냥 놔둡니다. 놔두려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 빌런이나 이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뭐 옆에서 이제 지적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빌런들 내구조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정상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견제관념 먹히지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빌런이 되었겠죠. 한번 겪어보세요. 근데 걱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 못 버틸 것 같은데. 나는 골든타임 주는 건데 본인들이 골든타임 뭐 넘겼으니까 뭐 뒷감당 하셔야겠지. 근데 참 어떡하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은데, 본인들은 안 좋게 가는데 그건 알고나 있나? 일단 저 빌런들은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능력도 좋지가 않아. 가진 게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좀 본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물가 몇만원 올라가도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 경제 문제 있단 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 건데, 그리고 빌려간 돈 제대로 갚을 수 있어요? 안 갚으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신용카드 긁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용카드 긁었으면 갚아야죠. 못 갚으면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받아내려고 추심을 하겠죠. 그러면 과연 맨정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 다닌 직장이 만약 안정적 직장이 아니라면, 만약 혹시라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일 그만두게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너무 까마득해서 본인한테는 안 벌어질 거 생각하는 거예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통장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이번 명절은 좀 우울해질 거야 아마.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다가온 추석이 반갑지 않은 분들 많이 있죠. 원래 추석은 좋은 날이잖아. 즐거운 한가위.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이 뭐예요? 추석이 뭡니까? 추석이 이제 그 열심히 재배했던 그 과일이나 곡식들을 이제 다 추수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설이나 명절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떡값 주는 회사가 얼마나 되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근데 떡값도 못 받는 사람 많아.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명절날 쉬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4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가 많은데 그분들은 용돈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 대리 용돈을 줘야 됩니다. 저도 용돈을 줘야 돼요. 저도 조카들은 용돈을 줘야 됩니다. 용돈 줘야 되죠. 근데 요즘에 만원 2만원 가지고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명색이 또 삼촌이기 때문에 또 줘야 돼. 그러면 돈 많이 나가겠죠. 버는 거 얼마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어디 방문하고 할 때 교통비도 들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뭐 하나 사들고 가야겠죠.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그 돈 낼 수 있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은 어떡할까? 나 당장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그래서 명절날 못 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명절날 이제 따로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명절날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바쁘지 않거든요. 한가한데 왔다 갔다 하는 돈도 들고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뻘쭘하니까 안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버스나 지하철이란다. 그 기차 티켓 남아 돌거든요. 원래 이때 되면 명절 한창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땠냐면 지금부터 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지금부터. 그 전주부터 구해야 돼. 이번 주부터 표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시면 대구 부산 가려고 하면 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버스 같은 만석대인데 낑겨 탑니다, 진짜. 낑겨 탄 적 있거든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요 어느 시간대 남아 돕니다. 왜냐, 안 가기 때문에. 안 갈 사람들이. 왜? 돈이 없거든 이게. 가서 뭐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남은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되냐. PC방에 짱 박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디 짱 박힐 데 없나. 명절날 우울한 분들은 이제 공시생들도 우울해요. 공시생들. 공시생들은 특히 명절날 되면 사실 지옥이야, 지옥. 왜냐하면 명절 되면 자기들의 시물이 가장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붙은 게 아니잖아. 말이 좋아 공시생이 이제 시절 때 백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저번에 그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안 했나? 또 준비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붙었나? 언제까지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프죠 이게. 특히 공시생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부할 곳 찾아야 되는데 명절날 공부할 곳이 없어요 이게. 네, 공부할 것이. 일반 시립도서관은 문 닫죠. 대학 도서관도 문 닫죠. 학원 독서실이 얘기하는데 학원 독서실도 이제 명절날 문 닫는 곳도 많이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은 또 공부할 분위기 안 나잖아 이게. 네, 그래서 공시생들, 저도 공무원 공부해봤지만 항상 걱정이 명절 되면 어디서 공부하지? 어떻게 친척들 눈을 피할까? 이런 거 고민 많아요. 참 걱정됩니다 지금. 명절날 좀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갑 사정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걱정됩니다. 빌런으로 살면 안 될 텐데, 빌런 생활 청산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분기가 시작되고 있죠. 현대판 서장농 코로나 때 빈 잔뜩 내 자영업자들부터 무너지고 있고, 이제 3, 4억씩 영끌한 사람들도 무너질 때가 임박했고, 부동산 거품 꺼지고 하면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로 거의 전 국민의 50%는 무너질 거라 봅니다. 50%는 좀 심하지 않나? 사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뭐 돈을 안 벌어서 문제가 아니라 빚이 많아요. 빚이. 이게 문제예요.
빚이 많은데 잘 안 갚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버는데 버는 족족 빚감이 나가는데 이 빚이 안 갚아지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이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때 못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빌려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명의로 대출 서류에 사인하고 받아놓고 그 원하는 날짜 제때 못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못 내면 가만히 있습니까? 은행에서 봐주지 않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요즘에 경기 체감할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마트 가도 마트에 보면 이제 그 명절 제수용품 있죠.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것들 파는데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잘 안 나가요. 요즘 명절 선물 세트 사가는 경우 거의 없죠. 왜냐, 뭐 지갑 사정도 얇고 사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 가보면 처음 지낼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 이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마트도 요즘 명절 특수 같은 거 없어요. 자영업도 특수 같은 거 없어요. 명절날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떡집 말고는 없을 거야. 네, 그나마 떡집이 명절날 떡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외의 자영업은 그냥 뭐 조용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면서 좀 이윤이 많이 안 나온 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길가에 돌아다녀 보면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저걸 왜 였을까? 손님 오는 게 빤히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창업했을까? 그런 가게들이 좀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3, 4, 5시 연끌한 사람들도 무너질 때가 임박했고 뭐 무너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획을 잘 잡고 연끌하실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연끌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없어요. 이게 뒤가 없어. 물론 우리가 집을 살 때 아파트 살 때는 대출 받아야 돼. 모든 대출 받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일단 빌리고 보자. 나중에 집값 비싸게 팔고 갚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인드로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 연끌 쪽에 부르고요. 문제는 연끌 쪽 분들이 점점 버티기 힘들죠. 집 팔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본 관계에서 팔긴 그렇고, 그렇다고 손해보지 않은 관계에서 팔려고 하니까 안 사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제 아파트 샀을 때 그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는 돈이 많아지고, 거기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급 받기 힘들고, 거기다가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생계에 대한 압박을 받고. 네. 그래서 연구적 분들 중에 좀 가게 상황이 안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거품이 좀 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있잖아요. 허영심을 가지고 막 투자하고 뭐 큰돈 벌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대한민국 사람 너무 허영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한 사람들 많이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에 살면 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사치를 부리고 너무 욕심 부렸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죠.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니까 명절 준비 잘 하시고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빌런지 쪽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